네, 저 바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8시 40분이 되어가지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데이터 기반 현장 연구 지원, 그리고 데이터를 알아보는 교실이라는 주제로, 에이드 사업단에서 준비한 이 연수 내용을 전달하게 된 대덕초등학교 교사 조민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는 총 5개의 주제로 연수를 구성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의 개념이랑 데이터의 중요성,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수업, 그리고 세 번째는 엔트리 활용 데이터 분석, 네 번째는 AIDT에서 데이터와 그 활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 연구, 이렇게 5개의 주제로 큰 틀을 잡아 보았습니다. 이거 처음 저도 이제 데이터 관련해가지고 그 준비를 하면서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먼저 교실혁명 선도교사에서 마찬가지겠지만은 데이터 기반 현장 연구라는 것이 과연 데이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현장 연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음, 일단 교실혁명에서는 이제 그 강의 교환을 봤을 때 현장 연구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연구대회 아니면은 논문을 쓸 때 양적 연구, 질적 연구에 대한 부분을 큰 틀로 다루었던 게 교실혁명 선도교사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고, 근데 선생님들이 과연 궁금해 하시는 게 뭔가를 고민해 봤을 때는 데이터 자체, 데이터와 관련된 수업 사례가 좀 더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아니면은 AI 데이터 교과서가 들어온다니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학습 데이터 이쪽 부분을 좀 더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10차시를 구성했는데 데이터와 관련된 수업 사례, 그러니까 데이터가 무엇이고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엔트리를 활용한 데이터 여기까지 다 넣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AI 데이터 교과서를 이용해 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활용한 평가 요 부분도 넣고 마지막으로 연구 대회랑 논문 등에 어떻게 작성하는지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교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10차시의 연수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연속된 연수 구성이 아닌 모듈형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5개, 총 10차시가 5개의 주제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차례차례 10차시를 다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학교의 요구에 맞게 어떤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자체를 보니까 선택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선택을 많이 안 하시던데 선택을 했을 경우에 학교 측과 충분히 논의를 해보신 다음에 데이터의 개념이랑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은 그 1, 2차시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수업에 대해 궁금하시다. 뭐 동그라미라든지 아니면은 뭐 네, 통계 놀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다라고 하실 이번 3, 4차시에 대한 부분을 연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엔트리를 활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뭐 데이터 시각화나 아니면 데이터 모델 학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세 번째 파트를 연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AI 데이터 교과서랑 데이터 그 활용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네 번째 파트 7, 8차시에 대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 그리고 논문이나 아니면은 여러 연구대회 보고서에 대한 게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5번 현장 연구, 9차시에서 10차시 요쪽 파트를 선택하셔가지고 연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또 양해 말씀드리면은 이 지금 저희가 강의 교환을 만들 때는 11월 29일까지 저희가 제출을 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시다시피 AI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지 않았던 상태였고 12월 3일인가 열렸죠.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아닌 AI 디지털 교과서 프로토타입으로 지금 자료가 개발되어 있다는 점이랑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가 지금 현재 되게 어떻게 앞으로 추이 어떻게 될지 되게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어가지고 4번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충남대 다시 요청을 해주신다면 아예 새로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듈형으로 학교 요구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저에게 지금 허락된 시간이 30분이어가지고 1차시부터 10차시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기보다는 1차시는 이런 차례로 구성되어 있고 대략적인 요 정도의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로 빠르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30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많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뭐 3시간, 4시간까지도 해야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 2차시로 되어 있는 데이터의 개념과 데이터의 중요성 파트에서는 이렇게 큰 게 세 가지의 목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 그리고 생활 속 데이터 분석 실습 이렇게 세 가지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고 먼저 데이터의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워낙 많이 들으셨죠, 이제. 데이터는 정보를 구성하는 숫자랑 문자, 사실 등의 집합이 바로 이 데이터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수, 시험 성적, 그중에 평균 점수가 어떻고, 최고 점수, 최저점이 어떠한지, 날씨에 대한 기록들, 아니면은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 예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어떠한 과정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가장 먼저 데이터를 수집해야겠죠.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단계가 바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수집한 데이터를 표나 리스트로 체계화하는 정리 단계가 필요할 거고 요렇게 한 다음에 나타내는 게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나타내고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를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AI 데이터 교과서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겠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항상 나오는 부분이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부분이었고 데이터 시각화가 끝난 다음에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교사 입장에서 해석할지에 대한 과정이 바로 되게 중요하면서 이 데이터 분석 과정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데이터 기반 사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나이팅게일 하면은 다들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나이팅게일 하면 이제 백의의 천사, 보통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나이팅게일은 이 데이터 분석에서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853년에서 56년 사이 크림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부분의 영국 군인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당시에 목숨을 잃었던 이유가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던 게 아니라 비위생적인 환경, 병상이 부족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나이팅게일이 데이터를 모았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관료들에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우리 지금 데이터를 봤더니 사람들이 전투 때문에 많이 목숨을 잃는 게 아니라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병상을 조금 많이 늘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근거로 이 데이터를 시각화한 내용, 로드 다이어그램을 제시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정부의 관료들을 설득을 해서 많은 병상들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예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가 데이터를 왜 알아야 되는가?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데이터는 보통 요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언제 처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1956년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여러 번의 흥망성쇠를 겪다가 최근 2010년 이후로 인공지능이 더욱더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데이터가 되게 많아졌기 때문에 가능했고 두 번째가 컴퓨팅 파워,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지고 빅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되게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만큼 데이터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맞춤형 교육의 가능성도 열 수가 있고 교육 혁신의 열쇠가 되기도 하고 교사에게 엄청난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바로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너무너무 어렵게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데이터 분석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그냥 꼭 텍스트 코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구글 가가지고 콜앱에서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 코딩으로만 돌려야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툴을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수업 시간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네이버 데이터 랩인데 여기 강의 교환에는 이제 구글 트렌드랑 카카오 트렌드랑 여러 가지 강의 교환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데이터 랩을 좀 좋아해가지고 데이터 랩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은 아이들과 함께 요거 수업을 하면서 그냥 이 지금 니네가 요거 보고 떠오르는 게 뭔지 아무거나 말해봐. 1월 11일, 12일, 13일, 14일에 패션 우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말해봐. 요런 식으로 데이터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걸 보고 떠오르는 게 일단, 여성 패딩이 1이네요. 라고 하는 거는 사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패딩이 많은 거 보니까 추운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한다라면은 학생들이, 이거는 이제 좀 이 사실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석을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데이터를 좀 재밌고 간단하게 네이버 데이터 랩을 이용해가지고도 볼 수 있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차례, 그러니까 3, 4차시는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수업이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차례가 첫 번째는 수업에서의 데이터 분석, 두 번째는 데이터 시각화 자료 탐색 및 공공 데이터 수집,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그라미로 데이터 표현하기,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먼저 교육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 활용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먼저 수학에서는 자료와 가능성,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띠그래프와 원그래프로 나타낸다든지 하는 부분이 바로 수학에서의 이제 데이터 분석 활용 사례가 될 것이고 과학에서는 날씨가 우리 생활 단어, 날씨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온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로 그려보자. 그리고 생명과학단원에서는 강낭콩의 성장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성장 그래프로 그려보자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교육과정에서 데이터 분석 활용 사례가 될 것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데이터를 좀 더 이제 공학 적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학 도구를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볼까요? 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교과서를 살펴보시면은 동그라미 그리고 이지 통계, 그리고 통계 놀이터 이 세 가지의 도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속에서 나오는 공학 도구는 실제로 이제 연수를 하기에는 조금 좋은 방법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한 수업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좋고, 아니면은 요것뿐만이 아니라 교과별 전문 과정이나 아니면 다른 주제별 심화 과정에서도 요 통그람이랑 통계 놀이터랑 이지 통계 요 부분을 다루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놀이터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구글에 치셔가지고 통계 놀이터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비주얼 통계가 좀 재미있게 잘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주제별로 일단 요거 좀 드릴게요. 링크로. 네. 들어오시면은 주제별로는 이제 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 우리나라 10대 수입 품목, 우리나라 출생아 수, 합계 출산율의 변화 이런 것들 누르시면은 데이터가 되게 시각화로 잘 나와 있습니다. 조금 내리시면은 연계 교과를 하고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은 이제 출판사와 함께 그 출판사의 몇 학년 교과서 몇 쪽에 있는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 교과에서 도학사 초등 4학년 2학기 408페이지. 아마 2022는 아니고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이겠죠, 아마. 금성 출판사 중등 사회 1, 219페이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주제별로도 보실 수가 있고, 학년별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초등 4학년, 5학년, 6학년에 맞는 그
학생들 뭐 주제별 아니 학년별로 맞는 여러 가지 통계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통계 놀이터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함께 통계 관련된 부분에 수업하기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도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수학에서 공학 도구를 활용해 보자라는 부분에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지통계랑 그 통계 놀이터 동그라미 세 가지가 나와 있다 그랬는데 이지통계는 다루지 않고 동그라미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동그라미에서는 이제 설문지를 만들 수도 있고 통계를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초등학교 가가지고 초등용 통계 분석을 하면은 죄송합니다. 이것도 링크 드릴게요. 중고등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을 들어가면은 초등용 통계 분석을 들어가면은 자료를 입력해가지고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표 입력해서 표 제목에서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 이렇게 해가지고 항목 1 짜장면 15 탕수육 5 마라탕 10 이렇게만 해보고 빨리 볼게요. 그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막대 그래프 뭐 백분율 표시, 수량 표시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할 거고 원그래프로도 이렇게 다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만 생각했던 그 이제 그래프를 나타내는 방법이 이렇게 공학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좀 간단하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동그라미고 시간이 되면 이 동그라미 관련해 연수를 좀 많이 깊이 있게 하면 좋은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개 설문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설문지를 만든 다음에 내가 설문지를 만든 다음에 우리만 친구들에게 뿌릴 수도 있고 우리 학교 전체 친구들에게도 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랑도 잠깐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사회에서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은 이제 그 학급 자치, 학교 자치와 학급 자치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학교 자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학교 급식을 우리가 짜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요 동그라미를 이용하면은 쉽게 좀 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계 놀이터랑 동그라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엔트리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 파트를 이제 제가 직접 작성한 부분인데, 이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데이터 분석을 이용해가지고 블록 코딩을 하는 것도 조금 의미 있고 재미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부분을 작성해 봤던 부분이고 저는 이제 크게 엔트리 데이터 분석이랑 엔트리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대한 부분을 나눠봤었는데 엔트리 데이터 분석에서는 연도별 배출 생산량 뭐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2100년의 짜장면 가격을 예측하는 선형외기 아니면은 뭐 티셔츠의 사이즈를 예측하는 의사결정 트리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 파트를 나눠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는 직접 다루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니까 혹시라도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은 제가 나중에 핸드폰으로 남겨드릴 테니까 요거 궁금하시면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AIDT에서의 데이터와 그 활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작성을 했고 아마 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분은 지금 프로토타입으로 저희가 개발했기 때문에 만약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추후에 봐가지고 교과서의 지위가 있으면서 계속 이 요구에 대한 연수가 요구가 있다라면은 완전히 한번은 갈아 엎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는 AI 데이터 교과서의 수집과 활용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기반의 평가와 활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었는데, 기존에 데이터 수집이 되게 어려웠죠. 시간도 부족하고, 기술적으로도 학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데이터 수집의 일관성도 부족하고, 뭐 평가 루브릭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신뢰성의 문제 때문에 일관성도 부족하고, 개인 데이터 보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루는데 꺼려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기도 했었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도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는 데이터 활용의 한계가 되게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이 AI 데이터 교과서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학생들의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학생들의 좀 잘 분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연수를 통해 가지고 AI 디지털 교과서의 이 핵심 기능은 네 가지예요. 학습을 진단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AI 튜터의 기능, AI 보조교사의 기능 다 그런 것들이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의 핵심 기능인데 요 지금 이 AI 데이터 교과서에 제공하는 이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하게 학생들에게 맞춤으로 이제 컨텐츠를 제공해 준다거나 아니면 우리 친구들의 현재 학습 상태 수준이 어떠한가 또 알 수 있을 거고 요거를 또 데이터를 시각화해 가지고 대시보드에도 나타내주고 이걸 바탕으로 AI 튜터가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고 AI 보조 교사가 교사들을 우리 반 학급 친구들을 도와줄 수도 있겠죠. 네, 요 모든 것들이 AIDT에서 제공하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활용 현장 연구.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현장 연구. 현장 연구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여기서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이 두 가지의 파트로 나눠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적 연구에 의해서는 양적 연구 방법이랑 사례 연구 탐색 그리고 두 번째 질적 연구에 의해서는 질적 연구 방법이랑 사례 연구 탐색,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양적 연구의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양적 연구는 수치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현상을 이해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 방법이 바로 이 양적 연구가 되겠고 예를 들어 가지고 새로운 수학 교수법을 적용했을 때 학생들의 성취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또는 협동학습이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객관적 측정과 수량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하자고 하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학습 동기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즐겁다. 나는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문항들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항들에 대해서 1점부터 5점까지 리커트 속도를 이용해 가지고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가설 검증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 즉 가설을 세워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학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향상시킬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것이 실제로 맞는지 검증하는 단계. 요게 바로 양적 연구다. 라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특징은 수집한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의 절차는 먼저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연구 가설을 수립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양적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측정 도구를 선정하거나 개발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이미 신뢰도나 타당도가 검증된 기존의 척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예. 예를 들어 가지고 학습 동기를 나 측정하고 싶다. 나는 연구를 하면 학습 동기를 측정하고 싶다라면은 교육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이제 표준한 척도들이 있겠죠. 그러한 척도들을 이용해가지고 연구 목적에 맞게 조금 수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이랑 절차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학생들의 경우는 부모님의 동의도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모든 참여들에게 동일한 절차로 설문을 실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질적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질적 연구는 특징을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하죠. 그래서 실험실처럼 통제된 환경이 아니고 실제 교실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요.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어떻게 교우 관계를 형성하는지, 수업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학습에 참여하는지를 관찰하는 게 바로 질적 연구고, 두 번째로는 연구 참여자의 관점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어? 아니면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참여자의 내면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행동, 요 하나를 보더라도 단순히 학습 의욕이 부족하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이면에 있는 다양한 원인들을 탐색하는 것이 바로 연구자의 관점을 중시한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깊이 있게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는 한 가지 자료만 보지 않고 관찰이랑 사진이랑 동영상, 학생이 쓴 글이랑 직접 면담까지 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이 질적 연구의 특징입니다. 질적 연구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 수집 방법이 있겠지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참여 관찰이죠. 참여 관찰이고 두 번째는 심층 면담. 그러니까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가지고 참여자의 경험과 생각을 이해하는 게 심층 면담이고 마지막으로는 문서 분석. 학생들의 일기랑 과제물이랑 포트폴리오 이런 등 다양한 문서 자료를 분석하면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는 신뢰성 확보가 되게 중요한데 질적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에게 확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교사나 연구자에게 의견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한 학기 이상 좀 장기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연구 방법론은 이제 내가 양적 연구를 할 건지 질적 연구를 할 건지 장단점을 파악해가지고 적절한 연구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고 두 방법을 적절하게 결합해가지고 더 풍부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이 연수 과정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대략적인 1차시부터 10차시까지 그러니까 그 총 5개의 주제가 어떤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혹시 지금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특히 데이터북 파트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분 있으시면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하고 좀 간단하게 넘어간 면이 좀 많았던 것 같아가지고 자세하게 궁금하다. 특히 이 파트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연락 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네, 데이터 기반 현장 연구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민국 선생님. 저희 10분 정도 휴식 후에 21시 20분부터 학교 교육 과정 평가 완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